여러분, 채소만 제대로 먹어도 당뇨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말 믿기십니까? 제가 진료했던 실제 환자분들 중에는 채소 섭취 방법을 조금만 바꿨는데도 혈당이 안정되고 약까지 줄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 기억에 남는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73살 여성분으로 10년 넘게 당뇨약을 복용해 왔습니다. 당화혈색소는 늘 10 이상으로 높았고 망막출혈과 말초신경 이상 증상까지 나타나고 있었죠. 선생님, 저는 채소를 정말 많이 먹는데 왜 혈당이 내려가지 않죠?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분은 식사 때마다 채소를 듬뿍 드셨습니다. 팥보다 채소를 더 많이 먹을 때도 있었죠. 하지만 결과는 전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화불량, 복부 팽만, 배에서 가스가 차는 증상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문제는 채소를 먹는 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채소는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채소를 어떤 순서와 방법으로 먹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이분의 식습관을 조정해 드린 후 단 2달 만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화혈색소가 10에서 5.7로 내려갔고요. 배가 덜 고프고 간식 욕구가 줄어들면서 체중도 3kg 이상 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분은 스스로 변화의 체감을 크게 느끼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 줄 왜 이제 알았을까요? 약을 줄여도 될 정도로 혈당이 안정된 건 처음이에요. 이분의 변화는 단순히 채소를 많이 먹어서가 아닙니다. 채소를 올바르게 선택하고 먹는 순서와 조리법을 바꾼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이분이 실천하신 방법을 몽땅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뇨인이라면 꼭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나올 거니까 메모할 수첩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몇 살이신지,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된답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선생님, 채소는 많이 먹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이 질문을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습니다. 저 역시 채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덧붙입니다. 채소는 많이 먹는 것보다 제대로 먹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채소는 왜 중요할까요? 채소에 있는 식이섬유는 포도당의 흡수를 늦추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습니다. 항산화 성분은 혈관벽을 보호하고 합병증을 예방합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해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그러나 모든 채소가 이런 좋은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채소는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지만 어떤 채소는 팝처럼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그래서 채소를 잘못 선택하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혈당이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당화혈색소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핵심은 바로 채소를 2가지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첫째, 비전분성 채소. 비전분성 채소는 혈당에 거의 영향이 없는 채소를 뜻합니다. 오이,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 상추, 가지 등이 있죠. 이 채소들은 전분 함량이 적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습니다. 마음 놓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둘째, 전분성 채소. 전분성 채소는 혈당을 많이 올리는 채소입니다. 고구마, 감자, 단호박, 옥수수, 비트 등이 있습니다. 이 채소들은 탄수화물이 많아 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밥을 줄이거나 대체하는 개념으로 소량만 드셔야 합니다. 이 구분을 모르고 채소는 다 좋다는 생각으로 전분성 채소를 밥과 함께 많이 먹으면 혈당이 절대 안정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채소라도 조리 방법에 따라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당근, 비트는 생으로 먹을 때 혈당 지수가 낮지만 익히면 혈당 지수가 높아집니다. 감자, 고구마는 튀기거나 으깨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지만 삶아서 식혀서 껍질째 먹으면 혈당이 완만하게 오릅니다. 삶아 식히면 저항 전분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채소를 너무 오래 가열하면 영양소가 손실됩니다. 살짝 데치거나 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를 먹을 때 올리브유, 들기름 같은 좋은 지방을 곁들이면 지용성 항산화 성분의 흡수가 잘 됩니다. 채소를 언제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식사 순서를 조금만 바꿔도 혈당이 훨씬 안정됩니다. 오이, 양배추, 상추 같은 비전분성 채소를 식사 시작 전에 먼저 드세요. 포만감이 생겨 밥을 많이 먹지 않게 되고 혈당도 천천히 오릅니다. 그 다음이 단백질입니다. 달걀, 두부, 생선, 닭가슴살 등 단백질 식품을 충분히 드세요. 단백질은 인슐린 기능을 돕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킵니다.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드세요. 밥이나 전분성 채소는 제일 마지막에 드세요. 이렇게 먹으면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 상승 속도가 훨씬 느려집니다. 앞서 소개한 73살 여성분도 이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밥 양을 줄이고 고구마와 단호박 같은 전분성 채소는 밥 대신 소량만 섭취했습니다. 식사 전에는 오이와 양배추를 먼저 드셨습니다. 단백질을 반드시 식사마다 넣으셨습니다. 채소는 데치거나 생으로 드셨고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곁들였습니다. 그 결과 2달 만에 혈당이 안정되고 약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실제 식탁 위에서 이걸 실천할 수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 이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장 내일 아침 식사부터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전략을 나눠드리는 겁니다. 우선 아침 식사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아침은 바빠서 거르기 쉬운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믹스커피 한 잔으로 때우거나 바나나 한 개만 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하루 혈당을 더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공복 상태에서 단당류가 들어가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확 떨어지기 때문에 오전 내내 피곤하고 집중도 잘 안 되고 허기가 몰려오게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도 처음에는 아침을 그렇게 드시다가 나중에는 오전에 배가 너무 고파서 빵 한 조각, 과자 몇 개를 자꾸 드시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혈당이 하루 종일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죠. 이분께 제가 권해드린 식사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아침에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에 소량의 탄수화물을 드시는 순서로 바꿔보자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오이 한 개와 양배추 몇 장을 먼저 드시고 삶은 달걀 한 개와 두부 한 조각을 그 다음에 드시고 마지막으로 고구마 반 개나 밥 반 공기 정도를 소량 드시는 겁니다. 처음엔 조금 번거롭다고 하셨지만 일주일만 실천해 보시고는 본인이 느낄 정도로 아침 혈당이 안정됐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아침에 포만감이 생기니까 군것질 생각이 안 난다고 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는 외식이 많아서 조절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런데 외식할 때도 식사 순서만 잘 지키면 혈당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백반을 드신다고 했을 때 반찬이 쭉 나오잖아요. 그럼 상추나 생나물, 겉절이 같은 채소 반찬부터 먼저 드시는 겁니다. 이후에 생선조림이나 계란찜 같은 단백질 반찬을 드시고 마지막으로 밥은 반 공기 이내로 줄이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식후 혈당이 훨씬 천천히 오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어르신은 평소엔 식후에 졸려서 낮잠을 꼭 자야 했는데 이렇게 식사 순서를 바꾸고 나니까 점심 먹고 나서도 머리가 맑고 속이 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만큼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지 않으면 몸이 훨씬 안정되게 느껴지는 겁니다. 저녁 식사는 하루 중 가장 조심해야 하는 식사입니다. 왜냐하면 저녁을 많이 먹고 바로 눕게 되면 공복 혈당이 안 떨어지거든요. 저녁에는 가볍게 드시는 게 가장 좋고 식후에 최소한 3시간에서 4시간은 공복을 유지하셔야 다음 날 아침 혈당이 안정됩니다. 저녁 식사 때는 상추나 깻잎, 무생채 같은 채소를 먼저 드시고 연두부나 삶은 계란처럼 부담 없는 단백질을 곁들여 드세요. 그리고 밥은 반 공기 이내로 줄이시거나 아예 고구마나 감자 반 개 정도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최소한 3시간은 물 외에 아무것도 드시지 마시고 주무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공복 혈당 관리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밥은 가장 마지막에 소량만 드시는 습관을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방법은 말 그대로 혈당을 거꾸로 잡아주는 식사법입니다.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한 원칙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밥을 줄이려 해도 늘 배가 고파서 힘들어요. 그런데 이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하면 신기하게도 배가 그다지 고프지 않습니다.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위에서 음식이 천천히 내려가고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로 간식이나 군것질도 덜 하게 됩니다. 저녁에 늦게 뭔가를 찾는 일이 줄어들고 잠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게 되죠.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면 이런 질문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식사법을 매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너무 복잡하진 않나요? 물론 처음엔 조금 낯설고 귀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매일 3끼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루에 1끼, 2끼 정도만 실천해 보세요. 아침과 저녁 또는 점심과 저녁 이렇게 정해놓고 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한 주 동안 실천한 내용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가 이번 주에 채소를 얼마나 먹었는지, 식사 순서를 잘 지켰는지, 밥 양을 줄였는지 간단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실천하면 훨씬 부담이 적고 꾸준히 이어가기 좋습니다. 장보기도 조금만 신경 쓰면 훨씬 쉬워져요. 오이, 양배추, 브로콜리, 시금치, 상추, 깻잎, 파프리카, 가지처럼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는 채소들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런 채소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전분이 적어서 식사 전에 마음껏 드셔도 괜찮아요. 반면에 고구마, 감자, 단호박, 옥수수, 비트처럼 전분이 많은 채소는 밥 대신으로 소량만 드셔야 해요. 밥은 줄이고 이걸로 대신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조류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는 식이섬유가 많고 해독 작용도 있어서 식전에 드시기에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어르신들 중에는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채소를 무조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채소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많은데 신장이 이걸 잘 배출하지 못하면 몸속에 쌓이게 돼서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고칼륨 혈증이라고 하는데 심하면 심장 리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생채소보다는 데친 채소를 드시는 게 좋고 칼륨 함량이 높은 채소는 조금씩만 드셔야 합니다. 꼭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식단을 조절하셔야 해요. 자, 이렇게 채소 섭취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어떤 순서로 먹는 게 좋은지, 외식할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장보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절대 한번 듣고 끝날 게 아니라 반복해서 들으시고 오늘 저녁부터라도 바로 적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어서 채소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조합, 또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상극 음식 조합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채소를 활용한 혈당 안정 레시피도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채소를 잘 골라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채소를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식이라는 게요. 따로 또 같이 먹을 때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하잖아요.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음식과 궁합이 잘 맞으면 혈당도 천천히 오르고 흡수도 잘 되고 몸에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 오히려 혈당이 확 오르거나 속이 더부룩해지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채소랑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조합, 그리고 절대 같이 먹지 말아야 할 조합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좋은 조합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채소는요, 기름과 만나야 힘을 발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채소 안에 있는 영양소들 중에는 지용성이라는 성분들이 있어요. 이 지용성 성분들은 그냥 물에 씻어 먹으면 몸에 잘 흡수가 안 되고요.
오히려 기름이랑 같이 먹어야 몸속으로 쏙쏙 잘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게 비타민 A, 비타민이 같은 항산화 성분들이에요. 시금치나 당근 같은 녹황색 채소에는 이런 지용성 비타민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생으로 먹더라도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살짝 뿌려서 드시면 흡수가 훨씬 좋아집니다. 무조건 기름진 걸 많이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좋은 기름을 적당히 곁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떤 기름이 좋으냐? 들기름, 참기름,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특히 올리브유는 혈관 건강에도 좋아서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 더더욱 좋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어르신은 양배추를 썰어서 올리브유랑 식초를 아주 약간 넣고 소금 조금만 뿌려서 매일 아침 샐러드처럼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생으로 먹는 게 낯설었는데 먹다 보니까 소화도 잘 되고 변비도 줄어들었다고 아주 만족해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조합은 바로 단백질입니다. 채소랑 단백질을 같이 먹으면 혈당이 훨씬 천천히 오릅니다. 예를 들어 채소만 드시면 생각보다 포만감이 오래 안 가요. 그래서 금방 허기가 지고 자꾸 다른 걸 먹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같이 먹으면 속이 든든해서 군것질 욕구도 줄고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단백질은 꼭 고기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삶은 달걀, 두부, 연두부, 생선, 닭가슴살, 저지방 치즈 이런 것들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죠. 어떤 분들은 나이 들면 고기는 소화가 안 돼서 잘 안 먹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에겐 부드럽게 익힌 두부나 계란이 딱입니다. 특히 아침에 두부 반 모 정도와 채소를 곁들이면 소화도 편하고 혈당도 천천히 오르니까 한번 꼭 드셔보세요. 자, 그럼 이제 반대로 채소와 같이 먹지 않는 게 좋은 음식들도 있습니다.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첫째는 달달한 소스나 드레싱입니다. 샐러드를 먹을 때 뿌리는 드레싱 있잖아요. 시판되는 드레싱 대부분에는 설탕이나 시럽이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혈당을 확 올립니다. 그래서 샐러드를 먹는데도 혈당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드레싱을 꼭 바꾸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직접 만들어 드시거나 간단하게 올리브유와 식초, 레몬즙, 들기름 등을 섞어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빵, 떡, 면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단순당이 많아서 먹는 즉시 혈당을 빠르게 올려요. 문제는 채소랑 함께 먹으면 나는 채소도 같이 먹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안심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채소가 혈당을 완화시켜주는 건 맞지만 그 효과보다 빵이나 면이 주는 혈당 폭등이 더 큽니다. 결국 총합으로 보면 여전히 혈당이 높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런 음식은 식단에서 줄이시고 밥도 현미나 잡곡밥처럼 천천히 소화되는 걸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 주의하셔야 할 음식이 탄산음료와 가공음료입니다. 식사 중이나 후에 사이다나 탄산수를 습관처럼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특히 무심코 드시는 과일 주스나 건강음료에도 당분이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채소를 잘 드셨다고 해도 이렇게 음료로 들어오는 당이 혈당을 확 올릴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면 그럼 뭘 어떻게 해 먹으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텐데요. 제가 아주 간단하고 효과 좋은 레시피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특별한 재료나 조리법이 필요 없고 누구나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양배추 들기름 무침입니다. 양배추는 데치면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채소예요. 끓는 물에 살짝 데친 양배추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썬 다음에 들기름과 간장, 깨소금만 살짝 넣어 무쳐주시면 됩니다. 입맛 없을 때도 잘 넘어가고 혈당 걱정도 덜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오이 두부 무침입니다. 오이를 길쭉하게 썰고 두부는 물기를 빼서 으깬 다음 소금 간을 살짝 해주세요. 그 다음 들기름과 들깨가루를 넣고 무쳐주시면 고소하면서도 포만감 있는 반찬이 됩니다. 이건 간식처럼 드셔도 좋고 아침에 밥 없이 한 그릇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파프리카 구이예요. 파프리카를 반 갈라서 프라이팬에 살짝 구우면 단맛이 살아나고 식감도 좋아집니다. 여기에 올리브유를 살짝 두르고 소금 아주 약간 뿌려서 구워보세요. 샐러드보다 훨씬 먹기 편하고 혈당도 천천히 오릅니다. 이렇게 몇 가지 기본 반찬만 알아두셔도 밥상이 훨씬 풍성해지고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루 3끼 다 바꾸려고 하다 보니 지쳐서 포기하셨더라고요. 하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바꿔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어느 날 한 끼 멋지게 챙겨 먹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좋은 음식을 꾸준히 드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크고 오래갑니다. 오늘은 채소와 궁합이 좋은 음식 조합과 같이 먹으면 오히려 방해가 되는 조합, 그리고 집에서도 쉽게 해 드실 수 있는 혈당 안정 레시피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채소를 넘어선 기초 식사 관리법, 예를 들면 당뇨 약을 드시는 분들이 꼭 피해야 할 식사 습관, 또 밤에 혈당이 오르지 않게 잠들기 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까지 다뤄볼 예정입니다. 오늘 들은 내용 중에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고 내 식단에 적용해 보시면 분명히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바꿔보세요.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아니까요? 자, 그리고 음식뿐 아니라 당뇨에 있어서 중요한 게 생활 습관이죠. 식사와 식사 사이, 특히 공복 시간대를 어떻게 관리하면 혈당이 더 잘 잡히는지, 그리고 식후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과 가벼운 운동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실천하는 분과 안 하는 분의 결과 차이가 확연히 나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내용입니다. 먼저 공복 지침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저녁 식사 후에 일정 시간 동안 공복 상태를 유지한 채 잠자리에 드는 걸 말합니다. 이걸 잘 지키면 다음 날 아침 공복 혈당이 눈에 띄게 낮아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세요. 저녁밥은 분명히 잘 드셨는데 그 후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뭔가를 계속 드십니다. 견과류 조금, 사과 한 조각, 두유 한 잔,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혈당은 내려갈 틈이 없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 저 저녁밥은 일찍 먹는데도 아침 혈당이 안 떨어져요. 이런 분들께 하나씩 여쭤보면 밤에 뭐라도 조금씩 계속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혈당은 단순합니다. 위가 비어 있어야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즉, 소화가 완전히 끝난 상태로 자야 아침 혈당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공복 지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신 후 최소한 3시간에서 4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공복 상태를 유지하신 채 주무시는 겁니다. 물은 괜찮지만 음식은 드시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을 6시에 드셨다면 9시에서 10시 사이에 주무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만약 저녁을 늦게 드셨다면 주무시기까지 간격을 조금 더 두시는 게 좋고요. 제가 기억하는 분 중에 81살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매일 밤마다 사과 반 개를 꼭 드시고 주무셨어요. 건강에 좋으라고 먹었지요라고 하셨는데 알고 보면 그 습관이 아침 혈당을 계속 높이는 원인이었습니다. 제가 사과를 안 드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대신 물 한 잔만 드시고 주무시게 했더니 일주일 만에 공복 혈당이 20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저녁에 속을 비우고 자는 습관, 작지만 효과는 큽니다. 다음으로는 식후 혈당을 안정시키는 생활 습관입니다. 밥을 먹고 나면 혈당은 당연히 오릅니다. 그런데 그 상승폭을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식후에 가만히 있지 않는 것, 이 한 가지 습관만 잘 지켜도 혈당이 훨씬 안정됩니다. 예를 들어 식사 후 바로 눕거나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그 시간에 아주 가볍게라도 몸을 움직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렇다고 무리해서 운동하라는 게 아닙니다. 밥 먹고 바로 걷기 운동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냥 식사 후에 싱크대에 잠깐 서서 설거지를 하시거나 마당을 천천히 몇 바퀴 돌거나 집안을 가볍게 움직이면서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딱 15분만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혈당이 오르는 시점이 식후 30분부터 1시간 사이니까 그 시간에 몸이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있으면 혈당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혹시 무릎이나 관절이 안 좋으셔서 걷기가 어렵다면 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도 있습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거나 무릎을 번갈아 들어주는 동작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는 TV를 보면서 양손을 번갈아 뻗는 동작이나 수건을 가볍게 당기는 운동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입니다. 운동이라는 말을 들으면 괜히 거창하게 느껴지지만 그냥 생활 속에서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들은 눈에 띄는 결과를 만드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시곤 합니다. 이거 해봐야 뭐가 달라지겠어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공복 지침 그리고 식후 가벼운 움직임 이 두 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의 결과는 정말 다릅니다. 특히 당화혈색소 수치가 1에서 2 정도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변화냐면요. 어떤 분들은 그 덕분에 약을 줄이거나 끊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런 습관을 유지하려면 생활 리듬도 함께 맞추는 게 중요해요. 가능하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고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은 혈당을 아주 불안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밥은 하루 3번이든 2번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비슷한 시간에 드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저녁 식사 후 3시간에서 4시간은 공복을 유지하고 잠자리에 들기. 둘째, 식사 후에는 가만히 있지 말고 가볍게라도 몸을 움직이기. 셋째, 무리한 운동보다 지속 가능한 생활 습관으로 혈당 안정시키기. 이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고요. 특히 오늘부터라도 저녁에 뭐 하나 더 드시기 전에 이거 먹어도 괜찮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번의 멈춤이 여러분의 아침 혈당을 바꿉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식단을 조절하고 채소를 중심으로 식생활을 만들어 가야 할지 일상 루틴을 완성하는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제 내 몸을 내가 관리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꼭 함께 해주시고 오늘은 저녁밥 드신 후엔 아무것도 드시지 말고 편안하게 쉬어보세요. 내일 아침 혈당이 여러분에게 보답해 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 식단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하고 어렵고 힘든 일처럼 느끼세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뇨 식단은 복잡해서가 아니라 단순해서 어렵다고요. 단순한 걸 꾸준히 하기란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 단순함을 익숙함으로 바꾸는 순간 내 몸이 훨씬 편해집니다. 지금부터 하루 일과 속에서 어떻게 식사와 채소 섭취, 공복 지침까지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을지 아침부터 밤까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자 혈당 조절의 출발점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공복 상태에서 첫 음식이 뭔가예요. 제가 앞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침 공복에는 당이 빠르게 흡수되는 음식보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조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순서로는 오이 1개, 양배추 몇 장, 혹은 브로콜리나 방울토마토 같은 비전분성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 삶은 달걀이나 두부 같은 부드러운 단백질을 곁들이세요. 마지막에 고구마나 현미밥 소량을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드셔도 오전 혈당이 안정되고 몸도 훨씬 가볍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설거지를 하시든 집안을 천천히 한 바퀴 도시든 앉았다 일어났다 몇 번만 반복하셔도 충분합니다. 점심은 외식하시는 분들도 많고 혼자 식사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중요한 건 어디서 먹든 식사 순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마지막으로 밥이나 탄수화물. 이 순서를 습관처럼 기억하시면 됩니다. 만약 반찬이 없어서 채소를 챙기기 어렵다 하시면 생오이 하나라도 꼭 먼저 드세요. 제가 진료했던 어떤 어르신은 늘 식전에 오이 하나를 드시고 나서 식사를 하셨는데 그게 본인만의 루틴이 되니까 편하다고 하셨어요. 그만큼 익숙해지면 어렵지 않습니다. 저녁은 가장 조심해야 할 시간대죠. 하루 중 활동량은 줄고 몸은 피곤한 상태인데 식사량은 많아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녁엔 가능한 한 가볍게, 일찍, 그리고 공복을 유지한 채 주무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채소와 단백질을 중심으로 드시고 밥은 반 공기 정도로 줄이시고요. 드신 후에는 최소한 3시간에서 4시간 동안은 공복을 유지하셔야 다음 날 아침 혈당이 낮아집니다. 저녁밥 드신 뒤에는 사과도, 떡도, 두유도, 견과류도 다 쉬게 해주셔야 합니다. 입은 심심해도 속은 쉬어야 혈당이 쉬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실천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지속 가능한 루틴을 만드는 힘. 다시 말해 내 몸을 믿고 꾸준히 해보는 마음가짐입니다. 처음엔 어렵고 귀찮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반응합니다. 아침에 피곤하지 않고 속이 더부룩하지 않고 혈당 수치도 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몸이 스스로 기억합니다. 아, 이렇게 먹는 게 편하구나 하고요. 습관이라는 건 머리가 아니라 몸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제가 아는 어떤 어르신은 처음엔 채소를 챙겨 먹는 게 그렇게 귀찮으셨대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실천하고 나니 소화도 잘 되고 변비도 없어지고 무엇보다 혈당이 내려가니까 의욕이 생기더래요. 그냥 밥 줄이라니까 싫었는데 오이 먼저 먹는 습관 하나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변화입니다. 한 끼 한 끼가 모여서 내 몸을 바꾸는 것, 이게 당뇨 식단의 본질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게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나는 어떤 채소를 먹었지? 밥을 마지막에 먹었는지? 저녁 후에 공복 시간을 가졌는지? 이렇게 하루에 한 번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만 가져도 실천력이 훨씬 높아집니다. 어떤 날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저녁에 과자를 먹었다든가, 점심을 배고파서 허겁지겁 먹었다든가.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다음 식사에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한 번의 실수보다 돌아오는 힘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은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것만으로도 이미 몸과 마음이 변화를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단 한 가지라도 기억에 남았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하나를 실천해 보세요. 처음엔 채소 하나로 시작하고 다음엔 순서를 바꾸고 그 다음엔 공복 지침을 실천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어느새 몸이 훨씬 더 건강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하루 식사 루틴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당뇨 식단을 내 몸의 습관으로 만드는 태도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맘껏 들려주세요. 댓글창은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빛나는 인생 구독자 여러분 덕분에 저희 채널이 구독자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채널을 운영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건강에 관심은 많으신데 정작 편하게 물어보실 곳이 없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바쁘다 보니 자세히 설명 듣기 어렵고 약만 처방받고 돌아서야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 답답함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건강에 대한 궁금증도 더 꼼꼼히 챙겨드리기 위해 빛나는 인생 채널 멤버십을 새롭게 열었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신 건강 궁금증에 대해 우선적으로 빠르게 답변을 드립니다. 매달 커피 한 잔 정도의 비용으로 마음 놓고 질문하실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죠. 그리고 더 깊이 있는 건강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주 1회 멤버십 전용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특히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골라서 더 자세히, 더 쉽게 풀어드릴 예정이에요. 건강이 걱정되는데 어디 물어볼 곳이 없으셨던 분들, 또 믿을 수 있는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고 싶으셨던 분들께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후원이 채널을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되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건강하고 더 빛나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